2014년 10월 27일, 미국 미시간주의 아이언 리버라는 작은 마을의 경찰서로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실종된 것 같다며 신고를 하러 들어옵니다. 전 남자친구이지만 현재는 친구로 매일 연락하고 있었는데 거의 2주 동안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의 이름은 53세의 크리스 리건, 공군 참전용사 출신으로 전역 후 아이언 리버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곧 일을 시작할 예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군인 출신의 건장한 성인 남자가 실종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마을을 떠난 것이라 생각했으나 크리스의 전 여친인 테리의 말을 듣고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새 직장에 출근 전 받기로 했던 약물 검사 날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차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던 그가 항상 하고 다니는 무릎 보호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크리스는 항상 정리가 잘 된 상태로 지냈는데 그의 집도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던 그가 먹어야 하는 약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말없이 떠났다기보다는 실종된 것임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지한 경찰은 그의 주변을 파악합니다. 당시 크리스의 직장에서는 크리스가 직장 동료인 켈리와 끈적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켈리 코크란이고 50대인 크리스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30대의 유부녀였습니다. 크리스의 차에서 포스트잇이 한 장 발견되었는데 그 포스트잇에는 켈리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써 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의 실종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켈리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문을 열어준 건 켈리의 남편인 제이슨이었습니다. 켈리를 찾아왔다고 말하니 제이슨은 켈리가 지금 집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2층에서 내려오는 켈리를 마주칩니다. 왜 집에 있는 켈리를 없다고 말했는지, 이는 경찰이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크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켈리는 이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남편인 제이슨과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인정해주기로 한 열려있는 관계라서 제이슨도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서요. 켈리에게 크리스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의 차가 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켈리는 자신도 그를 못 본 지 오래되었다며 크리스가 정말 그 차를 사랑했는데 그 차를 세워두고 사라진 게 이상한 일이라면서 과거형의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경찰은 두 번째 수상함을 감지하게 되었지요. 켈리는 인디애나주 메릴빌에서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약물 복용 등 문제가 많은 학생이어서 가족과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이인 2002년 켈리는 이웃에 살던 제이슨과 결혼을 했습니다. 켈리는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지만 제이슨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수영장 관리하는 일을 같이 하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갑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제이슨은 심각한 요통으로 더 이상 수영장 청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은 의료용 약물에 대한 규제가 조금 너그러운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 아이언 리버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제이슨이 집에서 쉬는 동안 켈리는 해군함정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크리스와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크리스의 실종과 켈리 부부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따로 신문을 합니다. 제이슨은 긴장을 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얘기했는데 켈리는 긴장하는 것 없이 시종일관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크리스의 차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쪽지가 발견되었음에도 크리스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주로 크리스의 집으로 가서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지요. 그들의 집에서도 흩뿌려진 듯한 수상스러운 혈흔의 패턴이 나왔지만 위에 덧칠해진 페인트로 오염되어 유전자 감식은커녕 동물의 혈흔인지 사람의 혈흔인지조차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총도 발견되었지만 크리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와 연결 지을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크리스가 실종된 지 5개월 만에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그들을 체포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섣불리 체포했다가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면 안 되는 이유였겠지요. 켈리와 제이슨 부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미시간을 떠나 인디아나주의 호바트로 갑니다.
그들이 아이언 리버를 떠난 이후 크리스의 차량 GPS에서도 켈리의 집에 들른 증거가 나왔고 켈리의 차량도 크리스의 차가 버려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부의 컴퓨터에서 지역의 호수의 위성사진을 확대한 것을 토대로 호수 밑바닥을 수색한 경찰은 그들의 마당 뒤에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을 태우는 데 쓰이는 드럼통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뒷마당에 있던 것이라 추측만 될 뿐 부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증거는 이번에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의 것이라고 해도 크리스와 연결될 증거도 또한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20일 911로 남편이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구급요원이 출동했으나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켈리 코크란, 사망한 사람은 제이슨이었지요. 켈리는 제이슨이 불법적인 약의 중독자인데 과다 복용으로 죽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아나 경찰은 이 부부가 미시간에서 한 남자의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이슨의 죽음이 어쩌면 그 실종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합니다. 인디아나로 돌아온 후 제이슨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이슨의 이런 약한 모습 때문에 혹시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켈리가 제이슨을 살해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경찰의 추측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켈리의 말대로 그의 몸에선 불법적인 약이 다량 검출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이었습니다. 분명히 켈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경찰은 바로 켈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갖는 건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의 죽음에 켈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느꼈던 제이슨의 친구는 켈리의 체포를 위한 작전을 돕는 데 협조합니다. 제이슨의 친구는 켈리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슨이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언 리버의 경찰서에 전달해달라 했다는 편지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옆에는 이미 경찰이 있었고 이들의 통화는 녹음 중이었지요. 켈리는 겁에 질려 그 편지를 절대로 경찰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애원합니다. 이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 켈리를 추궁했고 켈리는 사건의 전모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물론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기에 켈리의 이야기가 전부 다 진실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켈리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 제이슨과 켈리의 결혼식 날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고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 낀 사람은 죽어야 하고 바람핀 사람이 자기와 바람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약속이었지요. 그러니 이 경우는 켈리가 크리스를 죽였어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차마 크리스를 죽일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제이슨이 크리스를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가 새 직장 때문에 이사 가야 하는 것을 핑계로 켈리는 크리스를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서 계단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딘가 숨어있던 제이슨이 나타나 크리스의 머리를 쏘아 해쳤다는 것이지요. 혹시 총알 때문에 체포될까봐 크리스를 유기하기 전 총알을 빼는 치밀함도 보였고 잔인하게도 크리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켈리가 이끈 현장에서 경찰은 마침내 크리스의 유해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켈리가 제이슨을 해친 이유도 바로 제이슨이 크리스를 해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을 앗아갔기 때문이라고요. 켈리는 제이슨과 크리스 두 명의 살인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제이슨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 협상을 하여 65년형을 선고받고 크리스의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조사 중 켈리는 자신이 제이슨과 총 21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제이슨과 크리스 두 건뿐입니다. 한 여자의 불륜으로 인해 남편과 애인, 두 명의 희생자가 나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